자, 이번에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용 범위가 첫 번째. 대표 빈출 질문.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니라 뭘 위해? 실제 용도를 결정하죠. 두 번째, 다른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미등기 주택도 이 법은 적용됩니다. 오답 질문 첫째. 미등기인 경우는 본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가 맞고요. 두 번째,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할 때는 적용된다. 일시 사용 임대차는 적용 안 돼요. 주택도 상가도 똑같고요. 세 번째,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뭐가 아닌 경우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 아니어도 본법 적용된다죠. 적용된다. 임대 권한 가진 자로부터 임대 얻으면. 그 다음 대항력 볼까요? 대항력에서 중요한 거는 사례 문제입니다. 사례 문제하고 4번 지문 볼까요? 4번 지문. 오답 지문의 4번. 응용 및 오답 지문 4번에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할 때 주택이 경매로 매각이 되면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까요? 안 합니다. 자, 이 건물에 누가요? 선순위로 뭐가 있어요? 선순위 저당권. 저당권이 있는 집을 여기 세입자가 임차인이 세를 얻었다. 그럼 선순위 저당권, 얘가 말소 기준이죠. 그때 경매가 되면, 이 집이 경매되면 이 낙찰자는요. 낙찰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를 할까요? 안 하죠. 저당권보다 후순위 임차권은 얘는 소멸하니까. 소멸하니까 얘가 승계 안 한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 얘는 소멸해요. 거꾸로요. 임차인이 앞에 있고요. 앞에 있고 뒤에 후순위로요. 후순위로 저당권이 있다. 후순위로 저당권이 있다. 얘는 대항력 있는 거죠. 그때는 이 집이 경매되면 얘가 승계한다. 얘가 다 승계한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소멸하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이 앞에 있으면 세주인이 승계한다. 삭제주의. 요거 삭제주의, 요건 인수주의. 요거를 얘가 인수하고 요건 삭제되고. 삭제, 요거는 인수. 삭제주의, 인수주의.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 요걸 찾으시면 되겠죠. 요게 대항력 없는 임차인. 요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시험에 둘 중에 하나가 출제된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4번 지문 됐고요. 4번 지문 됐고 뒤로 넘어가셔서 6번 지문이에요. 6번 교재 252페이지 6번 지문. 선순위 저당권 성립 후 대항력권 갖춘 임차권보다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건물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경락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자, 선순위 저당권 이렇게 있고요. 있고 여기 임차권 있고 또 누가 있어요? 후순위. 후순위 저당권이 또 있다. 저당권하고 저당권 사이에 임차인이 낀 거죠. 이게 중간 임차인이죠. 중간 임차인. 그럼 얘가 경매를 해도요. 말소 기준은 1번 저당권. 1번 저당권이 얘가 말소 기준이다. 말소 기준이죠. 그럼 얘 임차권 어떻게 돼요? 삭제돼서 소멸한다. 따라 얘는 낙찰자는 임대인 지위 승계를 해요? 안 해요. 소멸했는데 단골이죠. 6번 단골. 6번을 뭐라고 그래요? 중간에 낀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중간에 낀 임차인. 7번 건물의 저당권 설정 전후에 임차권이 존재하는 경우 전후 임차권보다 전후의 저당권이요. 전후의 저당권이. 그 말은 뭐예요? 중간에 꼈다는 거죠. 똑같죠? 경매가 실행되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꽝! 소멸한다. 8번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권 갖춘 임차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했죠? 그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하면 얘는 중간에 낀 거죠. 중간에 낀 애는 어떻게 돼요? 삭제된다. 소멸한다. 그 정도 보시고요. 뒤로 넘어가면 사례 문제 있습니다. 사례. 대표 빈출 지문. 자,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대표 빈출 지문 맨 위에 거 254쪽.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주택을 병소유 주택이에요. 병소유 주택. 병소유 주택을 소유자가 맨 왼쪽. 소유자가 맨 왼쪽이에요. 앞으로 사례 문제 나오면 맨 왼쪽에 소유자. 그 다음 순서대로 쓰면 돼요. 순서대로.
의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주택을 누가요? 갑이 임차했어요. 갑이. 보증금 얼마에? 2억에. 그리고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췄다. 그 후 정이 후순위자죠. 2번 저당권이죠. 2번 저당권자 정이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경매에서 무가 뭐가 되었어요? 낙찰자가 되었다. 얘가 무가 낙찰자. 세주인. 그러면 1번 저당권 임차인 2번 저당권. 와, 이거 똑같네. 또 중간에 끼네네. 얘가 중간에 끼네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중간에 낀 임차인. 경매가 되면 임차인은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삭제된다. 얘가 말소 기준이니까. 첫 번째, 의뢰 저당권, 갑의 임차권은 모두 어떻게 돼요? 모두 소멸한다. 오케이, 모두 소멸. 두 번째, 갑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낙찰자에게. 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보증금 내놓으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요? 소멸해서. 그럼 얘가 승계를 해요, 안 해요? 보증금을? 안 해요. 보증금을 얘가 승계 안 한다. 왜요? 소멸했는데. 세 번째, 낙찰자 무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별표. 네 번째,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선순위 저당권자 을보다 2억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 갑하고 을하고 배당에서는 누가 우선해요? 갑하고 을, 갑하고 정. 누가 우선해요? 얘가 우선하지. 저당권 먼저, 임차인 후순위. 갑하고 정은 누가 우선해요? 갑이요. 갑이 누구보다? 정보다 우선하죠. 확정일자 받으면. 근데 이게 소액이면 최우선 변제 받지만 소액이 아니죠. 2억이니까. 다섯 번째,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 주장해요, 못해요? 주장할 수 없다. 얘한테 주장 못 한다니까. 왜? 쫓겨나는데 삭제돼서. 삭제주의. 마지막, 갑은 정보다. 갑이 누구보다? 정보다. 우선 변제 받아요? 당연하죠. 내가 너보다 먼저잖아, 먼저. 그리고 임차인이 뭘 갖추면? 확정일자 받으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뭐랑요? 저당권이랑 똑같아요, 거의 위치가. 이 저당권이랑 똑같아요. 이 날짜에 따라서. 얘가 얘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이걸 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우선변제권. 그 다음 대표 빈출 주문 3번 있어요. 갑은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소유주택을. 이제 이거 바꿨어요. 맨 왼쪽에 소유자예요. 맨 왼쪽에는 무조건 소유자. 소유자가 맨 왼쪽이에요. 누구예요?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누구 소유주택을? 을소유주택을. 병의 저당권. 이게 설정된 거를 누가요? 갑이 임차인입니다. 임차를 했다.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살고 있다. 그 다음 2015년 6월 정이 을에 대한 5천만 원의 채권으로 주택을 가압류했다. 정은 여기다 뭐를요? 가압류를 걸었다. 가압류. 그리고 8월에 무의 2번 저당권이요. 무의 몇 번 저당권? 2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또 설정됐다. 자, 순서대로 이렇게 된 거. 순서대로 병, 갑, 정, 무 4명이에요. 이게 우리 실제 기출 문제. 간단해요. 여기서 요거 빼면 무를 빼버리면 가압류를 빼버리면 가압류라는 걸 빼버리면 뭐야? 임차인이 중간에 낀 거예요. 중간에 낀 임차인이야. 중간에 낀 놈. 거기다 그래 써버려요. 중간에 낀 놈이라고. 낀 놈. 1번하고 2번 사이에 껴있는 애. 중간에 낀 놈. 다만 요게 뭐가? 가압류를 하나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가압류 하나. 이렇게 나오면 얘 임차인은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한다고 그랬죠. 야, 너 경매되면 어떻게 돼? 나 소멸해. 왜? 얘가 말소 기준이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어도 나 무조건 소멸해. 무조건 소멸. 그럼 낙찰자는요? 낙찰자는 이 보증금을 승계한다? 안 하지. 소멸했는데 뭘 승계해? 끝. 자, 그럼 여기다 순서대로 쓰면 돼요. 갑하고 병하고 갑은 배당에서 누가 우선할까? 누가 우선해요? 병이 우선하지. 갑하고 정은 누가 우선할까? 갑하고 정. 가압류가 임차권보다 늦죠. 늦으면 누가요? 갑이 우선하지. 가압류하고 2번 저당권은 누가 우선해요? 야, 요거 고민되는데 가압류가 저당권보다 앞에 있죠. 앞에 있으면 얘네들은 동순이다. 동순이. 안 분배당한다. 동순. 순위 똑같다. 얘네들은. 가압류가 앞에 있잖아. 물을 흐려놔가지고. 임차인하고 정은 누가 우선해요? 갑이. 갑이 정보다 우선하고요. 병하고 갑은 누가요? 병이.
병이 누구보다 갑보다 우선한다. 요걸 물어본 거죠. 요걸 논의의 포인트로 잡고 출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문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대표 빈출 지문 맨 밑에 첫 번째 거 하나만 볼까요? 이번 저당권 실행으로 갑의 임차권은 소멸함으로 갑은 낙찰자에게 주택을 뭐 해야 된다? 인도하고 나가야 된다. 인도해라. 너 나가. 왜? 소멸하니까. 얘한테 넘겨주고 나가라고 소멸해서. 그 정도 주임법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꼼꼼하게 밀도 있게 하나씩 빠짐없이 점검해 주셔야 돼요. 전 시간 관계상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 보도록 할까요? 상임법의 대항력 문제,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 문제, 그 다음 계약갱신요구권 다 중요하죠. 저는 권리금만 특별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합니다. 다 중요한데 따로 시간 때문에 권리금만 소개를 해요. 자, 267쪽 권리금 대표 빈출 주문 첫 번째.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임대차가 뭐한 날?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다. 3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두 번째,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거절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죠? 거절하면 안 되죠? 정당한 사유 없이. 세 번째, 임대차 기간에 10년을 초과해. 몇 년 초과? 10년 초과했어요. 그럼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해요, 못해요? 갱신 요구 못하죠. 그때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부담한다. 권리금 빼줘라.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하는 거를. 10년이 지났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금 임차인은 이제 문제가 된 건 이거예요. 이렇게. 자, 임차인이 약국을 한 거예요. 약국을 임차해서 약국을 운영했어요. 근데 이 판례가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이 아니라 5년이었을 때요. 10년으로 바뀌기 전 5년일 때. 그때 소송이 걸렸어요. 5년이 지났어요. 그럼 임차인은 갱신 요구 돼요? 안 되잖아. 갱신 요구는 최대 5년이었죠. 법 개정하기 전에. 그럼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때 나갈 때 병한테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아요? 그냥 나가요?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논의의 포인트는. 얘는 권리금 받아가지고 나가려고 그러죠. 1억을.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는 거예요? 싫어. 왜? 너 5년 채웠잖아. 주인이 협조 못한다는 거죠. 이래서 대법원까지 간 거죠. 그 대법원의 결론은 뭐죠? 5년이 지났어도 권리금 빼가지고 나가라. 이걸 주인이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 방해하지 마. 따라서 이게 이제 법이 5년이 멀려요. 10년으로 바뀌었으니까 몇 년이요? 10년이 지났어도. 10년 지났어도 임차인은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권리금 빼가지고 나가라. 권리금 빼가지고 나간다. 이게 결론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래 팔려요. 그 다음 그 뒷장에 맨 위에다 하나 이걸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오래 판례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임대인의 임차인의 임대차 종료시요. 상가 임대차가 뭐 할 때 종료시. 끝났단 말이죠. 끝났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뭐 해주는 거? 목적물 인도 의무. 목적물을 뭐 하는 거? 인도해주는 의무와 상가 비워줘야죠. 임대인한테. 왜요? 계약 끝났으니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목적물 인도 의무와 그 다음에 임대인의 무슨 의무? 권리금 회수. 얘가 이렇게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으려고 그랬어요. 계약하려고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권리금 계약하려고 그랬더니 얘가 방해를 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계약 이거 방해를 했어. 그래서 권리금 계약이 깨졌어요. 가령 월세를 5배 올린다. 나 월세 5배 올릴 거야. 5배. 얘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무서워서. 권리금 계약 깨졌죠. 그럼 얘는 권리금 못 받으면 누구한테요? 임차인한테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한테 손배 청구하죠. 손배 청구.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요. 손해배상 의무. 임차인은 뭐 해주는 거? 목적물 인도해 주는 거. 임대인이 뭐 하는 거? 손해배상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동시행 관계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오래 팔려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오래 딱 걸리면 걸리기 좋은 거, 딱 걸리기 좋은 거. 그래서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권리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목적물 인도하고는. 그거 하나 꼭 챙겨두시면서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270쪽에) 사례 문제 볼게요. 메뉴에 270쪽 메뉴에 을은 갑소유 상가 건물을 보증금 얼마에 1억에 임차해서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보증금 얼마요? 1억입니다. 1억. 보증금이 1억이다. 1억. 상인법에 적용을 받아 안 받아? 환산보증금 초과요? 이내요? 이내다. 이내. 그럼 상인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보증금 1억이니까. 그런데 271쪽 옆에 쪽 271쪽 보시면 갑이 2017년 을 소유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얼마에 10억에 임차해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보증금 얼마? 10억이다. 10억. 그럼 환산보증금 이내요? 초과요? 초과. 우리 상인법은 시험이 둘 중에 하나예요. 환산보증금 이내냐 환산보증금 초과냐. 둘 중에 하나를 시험에 낸다. 둘 중에 하나. 이게 시험 문제다. 사례 문제 낼 때 요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환산보증금 이내면 이렇게 환산보증금이 이내면 요건 뭐가 돼요? 상인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죠? 상인법에. 우선 변제권도 인정되고, 그죠? 임차권 등기명령도 인정돼요. 그죠? 기간보장도 인정이 돼요. 이런 거 다 인정돼요. 다 인정. 근데 뭐를 초과하면? 환산보증금을 뭐하면? 초과하면 이 세 가지가 인정이 안 된다. 임우기 세 가지가 인정이 안 된다. 임우기라고 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에 임우기라고요. 그렇게 우겨요. 얘가 우겨. 세 가지는 인정이 안 돼요. 이걸 초과하니까. 꼭 나와 시험에. 인정되는 건 뭐예요? 여기서 환산보증금 초과해도 인정되는 게 뭐죠? 인정되는 거는 권리금 3기, 갱신요구, 대항력, 권리금이죠. 권리금 규정. 3기 연체시 해지요. 3기 연체시 해지 규정. 이거는 인정된다. 환산보증금 초과해도. 요거는 인정 안 되는 거죠. 인정 안 되는 거. 요거는 인정되는 거. 이건 인정되는 거. 환산보증금 초과해도 인정되는 거. 인정되는 게 권리금 3기. 이렇게 암기하세요. 인정 안 되는 거는 임우기는 인정이 안 돼요. 시험 꼭 나와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1번 볼까요? 1번. 270쪽 메뉴에 1번. 을은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꽝이죠? 임차권 등기는 언제요? 임대차 종료 후에.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 존속 요건 아니다. 존속 요건 맞다. 3번, 을이 X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했어요. 경과실이 포인트. 그럼 갑은 을의 갱신 요구를 거절을 해요, 못해요? 거절할 수 없다죠, 없다. 중과실이어야 거절하지, 중과실이면 거절할 수 있지만 경과실은 거절할 수 없다. 시험 잘 나와요. 네 번째, 을은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뭐해도 10년을 초과해도 갱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갱신 요구는 몇 년에? 10년 이내에만이죠. 10년 이내에만. 5번, 을이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경매개시 결정시까지 존속해야 된다. 틀렸죠? 결정시가 아니라 언제까지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요. 배당이 끝날 때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6번, 갑을 간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정하지 않으면 2년 뒤에 만료된다. 아니죠? 상가 임대차는 몇 년? 1년이다. 1년. 우측에 대표 빈출 지문 볼게요. 271쪽 대표 빈출 지문. 갑이 을 소유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10억에 임차했습니다. 10억에 동그라미 10억. 환산보증금 초과. 첫 번째,
환산보증금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도 갑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갱대 권리금 3기. 두 번째, 기간을 6개월로 했다. 6개월. 그럼 그 기간은 6개월로 돼요? 1년으로 돼요? 만약 여기처럼 환산보증금 이내면 기간이 없는 임대차요. 기간 없는 임대차는 몇 년으로 봐요? 1년으로 보죠. 1년. 근데 여기서는요.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기간 없는 임대차는 어떻게 돼요? 1년이 아니라 기간 없는 걸로 돼요. 기간 없는 걸로 돼요. 그럼 1년보다 적게요. 적게 했죠. 6개월로 했죠. 6개월로 하면 여기는 얼마로 돼요? 1년으로 본다. 1년으로. 기간 없는 임대차나 1년 미만.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본다. 근데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6개월이다. 6개월. 6개월. 1년 아니고 6개월. 세 번째, 갑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무한거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거로 본다. 이게 맞죠? 그죠? 갱신 요구권 행사하면 전과 동일해요. 네 번째, 임대차 종료 후 반환되지 않은 경우, 종료 후 반환되지 않으면 보증금이 갑은 X 소재지 관할법원에, 건물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있다. 환산보증금이 뭐해도? 근데 여기는 신청할 수 있나요? 없나요? 환산보증금 뭐하면? 초과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없다가 맞죠? 초과하니까 여기 이무기가 안 되잖아요. 이무기 3개 안 되죠.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이거 안 돼요. 그래, 맞는 지문이죠. 네 번째 맞는 지문. 환산보증금이 초과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맞고요. 환산보증금 이내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초과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죠. 없다가 맞는 지문. 다섯 번째,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면 갑은 보증금에 대해서 1번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아가요? 못 받아가요. 왜요? 이 무기가 없잖아. 우선 변제 안 되죠. 환산보증금 초과니까 우선 변제 안 되고 임차권 등기도 안 돼요. 기간 보장도 안 돼. 기간 보장도. 마지막,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갱신 요구 대항력 인정하죠. 권리금도 인정된다라는 거. 거기까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법인데요. 가등기담보법하고 집합건물법은 꼼꼼하게 빠지지 않고 잘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맨 뒤에 마지막 부동산 실명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명법 적용 제외. 첫째, 상호 명의신탁은 실명법상의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상호 명의신탁은 실명법상의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채권 담보를 위해서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거. 이거는 명의신탁에 해당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뭔데요? 양도담보죠. 양도담보는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도담보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요. A 부동산이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다. 이게 명의신탁으로 되면 처벌이 돼 안 돼? 처벌돼요, 얘네들. 이거 명의신탁이다. 그럼 둘 다 처벌되고 교도소 가죠. 실명법 위반으로. 근데 이거 처벌 안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 명의신탁으로 처벌 안 받는 방법이 뭐예요? A가 B한테 어떻게 해요? 돈 빌려가지고 내가 돈 1억 빌렸다고 뭐를요? 차용증 하나 쓰면 돼. 차용증을 하나 쓰면 이건 뭐예요? 채권 담보를 하려고 내가 소유권 이전했다. 그래서 이거는 명의신탁에 적용을 안 받아요. 이 차용증 하나 쓰면. 왜요? 돈 빌려준 거래요. 돈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거야. 담보로. 이러면 명의신탁인데 이걸 하면 차용증 쓰면 명의신탁이 아니야. 그럼 둘 다 처벌을 안 받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채권을 뭐하게 해서? 담보하려고 소유권 이전한 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도 그렇고요. 가등기담보도 그렇고요. 신탁등기도 그렇고 상호명의신탁. 양가신상이죠. 양가신상. 이거는 실명법 적용 안 된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신탁등기, 상호명의신탁 4가지요. 그 다음 밑에 큰 2번 명의신탁의 효력. 무효인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 해지요. 해지로 소유권 찾아올 수 없죠. 왜요? 무효니까. 무효는 해지가 불가능해요. 해지라는 건 언제요? 계약이 유효일 때, 유효일 때. 두 번째,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악불문하고 대항 못하죠. 선악불문. 명의신탁의 무효는 뭐 불문? 선악불문하고. 제3자가 선이어도 악이어도 이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이 무효를 가지고 뺏어올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선악불문. 오답 지문의 첫 번째.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무효. 법률상 배우자 아니죠. 두 번째, 탈세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안 된다. 세 번째, 무효인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요.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무효니까. 무효는 해지가 불가능하다. 해지 불가. 넷째, 부부간에 탈세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아니죠. 유효죠. 탈세 목적 없으면 유효. 부부끼리는. 부부하고 어디죠? 부부, 종중, 종교단체. 세 개죠. 부부, 종중, 종교단체. 세 가지는 탈세 목적 없으면 유효. 다섯 번째, 유효인 양자간 명의신탁이죠. 유효죠. 유효. 신탁자의 명의신탁 해지요. 해지의 동그라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죠. 물권적 청구권. 여섯 번째 별표.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맞춰졌다면 명의신탁 했죠? 그것은 당연히 불법어린 급여 빚주려. 불법어린 급여에 해당돼요? 안 돼요. 왜요? 명의신탁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쓰세요. 명의신탁은 뭐가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불법어린 급여 아니다. 불법어린 급여 아니다. 7번.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취득 못한다. 틀렸죠. 선악불문하고 취득한다. 여덟 번째, 시험 잘 나와요. 명의신탁 약정 무효는, 이 약정 무효는 누구한테요? 제3자가 악이면 악의 3자에게 대항해요, 못해요? 대항할 수 없다. 뺏어올 수 없다. 얘가 악이어도 뺏어올 수 없다. 별쟁이. 9번.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선의일 때 하나여 유효하게 취득한다. 선의가 아니라 뭐죠? 선악불문이죠. 선악불문. 자, 거기까지 보시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계약명의신탁 만나실게요. 계약명의신탁. 3번입니다. 큰 3번 계약명의신탁 294쪽. 자, 계약명의신탁은 동그라미 3개를 따다닥 하면 돼요. 따다닥. 따다닥. 얘가 매도인, 신탁자, 수탁자. 이걸 쓰는 거예요. 따다닥 동그라미 3개 그리고요. 매도인, 신탁자, 수탁자. 저 땅을요. 매도인 병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이 신탁자가 사고 싶은 거죠. 신탁자가. 여기. 전두환이가. 이 전두환이가 사고 싶어. 근데 내 신분 노출을 싫어해. 그래서 전두환이가 뭐만? 돈만 대고. 돈만 제공하고 계약은 누가요? 수탁자가. 수탁자가 매매를 하게 하는 거죠. 내가 신탁자, 너가 수탁자. 처남이. 수탁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가 매수자. 수탁자가 매수자가 되는 거를 무슨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지. 이렇게 매매를. 여기는 돈만 제공하고 숨어있고 숨어있어. 나오지마. 머리 나오지마. 머리 나오지마. 숨어있고 계약은 수탁자가 매수자가 하는 거예요. 매수자가 돼서. 이렇게 등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등기를. 아싸 매매. 이렇게 아싸 매매. 아싸 매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싸 소유권 이전 수탁자에게. 얘는 돈만 대주고 숨어있고요. 아싸 아싸. 그래 누가요? 수탁자가 아싸 그러는 거죠. 아싸. 왜? 이거 내 거야. 내 거. 왜? 우리 대법원은 이것도 유효, 이것도 유효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매수자. 수탁자가 이 부동산에 뭐가 된다? 소유자다. 얘가 소유자. 이게 유효니까 얘가 소유자죠. 이 부동산은 누구 거? 수탁자가 소유자다. 수탁자 소유자. 이게 계약명의신탁. 너는 돈만 내줬어. 그럼 얘는 얘한테 땅 달라고 그래요? 못해요? 땅 내놓으라고 못하죠. 왜요? 수탁자 건데 뭘 땅을 내놓으라고. 부동산 등기 요구 못한다. 등기 요구해요? 못해요? 못해요. 뭐만요? 돈. 매수자금이죠.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돈 요구만. 이때 얘가 돈 안 주면 여기다 유치권 걸어 못 걸어. 유치권 못 걸어요. 끝. 이게 계약명의신탁의 기본 맥. 첫 번째 대표 빈출 지문의 첫 번째.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관하여 선의면 그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명의신탁 약정은 뭐예요? 무효. 두 번째,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매매는 유효죠. 매매는 유효. 매매 유효,
소유권 이전 유효. 유효. 뭐만 무효? 명의신탁만. 명의신탁만 무효다. 세 번째, 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은 유효이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다. 수탁자, 을이 소유자다. 별 3개. 수탁자 거 이거 수탁자 동그라미. 여기다 동그라미 2개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번째, 갑은 을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유치권 걸어요, 못 걸어요? 유치권 못 건다. 오케이. 자, 옆에 오답 지문이 있어요. 꼭 점검하셔야 돼. 필수적으로. 시험 꼭 나오니까 그쪽에서. 다음 297쪽. 경매로 인한 계약 명시타기. 이게 이제 매매가 아니라 뭐예요? 경매다, 경매. 이 계약 명시탁은 그래. 유형이요. 이 계약 명시탁은 유형이 3개다. 첫째. 첫 번째 유형은 뭐죠? 1유형은 매도인이요. 매도인이 명시탁인 걸 몰랐어. 매도인이 선의인 것. 매도인이 선의인 것. 선이면 이 물권 변동, 이 물권 변동이 유효다. 매도인이 선이면 물권 변동이 유효. 물권 변동 유효. 그럼 누구 소유? 병거, 갑거, 을거. 을 소유, 을 소유. 누구 소유? 을 소유다. 물권 변동이 유효니까 을 소유. 이 유형은요. 두 번째 유형은 매도인이 악의일 때. 매도인이 이놈들이 명시탁 짠 걸 알았어. 알면 이 물권 변동이 무효. 물권 변동은 무효다, 무효다. 그럼 이 물권 변동이 무효니까 을 게 아니라 누구 거? 병 거. 매도인 병소유다, 병소유. 세 번째는요. 경매로 인한 거죠. 경매로 인한 때는 이게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때는 매도인이 뭐여도 돼요? 선악불문. 얘가 명시탁한 걸 알든 모르든 선의 악의 불문하고 유효다. 선악불문 유효. 선악불문 모두 유효다, 유효. 그럼 누구 소유? 병소유다. 요걸 물어보는 거죠. 경매일 때는 선악불문하고 유효다. 악의여도 유효다, 악의여도. 저 3가지를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계약 명시탁은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매도인 선의, 매도인 악의, 그 다음 경매로 인한 거. 3개. 이렇게 딱 집어넣고 시스템처럼 집어넣어버리면 돼요. 문제에다가. 자, 297쪽 맨 위에 대표 빈술지문.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소유 X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시탁 약정을 맺고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기 비용으로 매각 대금을 완납했다. 그 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맞춰졌다. 이거죠. 내가 돈을 제공하고 이 부동산을, 이게 X부동산이에요. 이게 X부동산. X부동산. 내가 경매 받고 싶은데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낙찰을 받았다. 소유권 이전했다. 낙찰받았다. 그죠? 이게 경매라는 거죠. 돈 대주고 얘 앞으로 낙찰받았다. 수탁자 앞으로. 이게 계약 명시탁에서 경매죠. 경매. 첫째. 갑은 을에게 X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죠. 얘가 무슨 등기를 달라고 그래. 등기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을 건데 뭐 을 건데 네가 뭘 등기를 달라고 그래. 등기 달라고 하지 말고. 돈이나 달라고 그래. 돈이나 달라고 그래. 돈 대준 거. 거기다 쓸 때 돈 요구한다. 돈 내놔. 돈 내놔. 땅 내놔가 아니라 돈 내놔죠. 돈 달라고. 매수자금 반환 요구. 두 번째.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물이에요. X건물의 소유물 반환 청구해요? 못해요. 돈 달라고 한다니까 돈 달라고 그런다. 매수자금이죠. 매수자금. 세 번째.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뭐 했어도 알았어도 악이죠. 악이여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얘가 악이여도 이거 취득한다. 유효니까 유효. 별 3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가. 네 번째. X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 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의 유치권 주장해 못하지. 유치권 못 건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 X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건물 매도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얘가 이거를 팔았다, 딴 사람한테. 그러면 누가요? 타인 권리를 매매한 거죠. 그래서 무효가 아니다. 타인 권리 매매라서. 이렇게 해서 됐고요. 뒤에 중간생략 정하고 상호 명의신탁이 있어요. 그거 2개 사례 문제 꼭 필수 점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빈출 족보집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일부러 다 터치하지 않은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서 마무리를 해주십사 이런 취지로 이렇게 터치를 안 한 거니까 그 부분을 꼭
깔끔하게 완결하시면 실제 시험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